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바로 최근에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시는 조지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물론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아이스가 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 레이드의 앞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림 쪽으로 봐서 영상으로 봐서 충격적인 영상 헬리콥터 나타나고 탱크 그런 무장 군인들 ICO원들 군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그 체포된 일종의 불법 그러니까 이민법을 violate 한 사람들이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서 체포되는 영상이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한 이후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이후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엄청난 충격파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이재명이 잘못했다. 혹은 또 뭡니까? 또 이제는 이것은 이제는 이민법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강요해서 지금 한국의 한국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조지아냐? 두 번째는 왜 아픽? 엄청난 그런 그 밀리터리 헬리콥터 뜨고 이런 그 무기가 뜨면서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미국에도 충격이고 한국에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항상 이런 사건 뒤에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순서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8월 15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원수로 여겼던 서구 문화의 원수 누구죠?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가 트럼프하고 악수를 했어요. 8월 15일 날. 이거는요, 70년, 80년 만에 일어난 그러니까 이미 도모된 냉전에 이제는 완전히 종말, 이제는 종전을 마침표를 찍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필요했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구 문명이 특히 G7의 쇠락과 함께 누가 필요했어요? 나쁜 놈이 필요해요. 내가 저놈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내가 저놈이 내 원수니까 이걸 해야 돼. 그럴 때 원수로 지정된 게 누구입니까? 사실은 정당하게 짚을 수 있는 공산당, 소련, 러시아. 근데 이 일은 이미 1054년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accelerate 된 거는 1945년 냉전을 처칠이 선언했죠. 왜 그랬을까요?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처칠은 완전 참패했습니다. 그러나서 91년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너네한테 받은 공산주의, 바톤 받아 연습하니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마이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러시아 잡아먹기 전략이 마침내 언제 끝났습니까? 2025년 8월 15일 날 그만 1945년 영국의 참패 2차 대전 이후로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시면서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영국에서 온 또 스타머, 머츠, 그 다음에 매크론 다 와서 줄 서 있어도 트럼프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날 우크라이나 회담이 있고 뭐가 없었어요? 이제는 ceasefire, 총 쏘는 거 그만두기 이걸 안 하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평화회담을 만들어내봐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발을 빼겠다는 거죠. 나토에서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돈을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직접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 이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왔던 나레이션에 정반대되는 전법인 것입니다. 트럼프를 없애야 되는 것이 영국의 전략이죠. 그것이 뭡니까? 2016년 대선 개입, 러시안 다시에 2020년 대선 개입, 러시안 다시에 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2025년에 당선되어서 무엇을 선포했어요? 우리의 사반티, 경제적으로 이래라 왈가왈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그 너희가 누구라고 미미송이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영국인 것입니다. 이 영국의 economic system, 영국의 fiat currency system, 영국의 SWIFT system,
Central Banking System.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는 해외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종전 두 가지입니다. 국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민이에요. 국경을 봉쇄하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경에 지금 현재 바이든 때 약 20 밀리언, 2천만 명, 한국에 지금 뭡니까? 인구가 5천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40%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노동자 대치 1번, 2번은 뭡니까? 투표권의 변경이에요. 이건 굉장히 brilliant한 전략인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오거나 혹은 동남아에서 오거나 남미에서 오거나 여러분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경비를 누가 댔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좀 공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인위적인 민족대 이동이죠. 그것을 통해서요 민주당의 표밭을 완전히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꾸려는 과정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지난 2020년 선거에 트럼프가 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작했다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2020년에 선거 개입이 있었다. 이거는 거의 treasonous, 우리가 말하면 역적 행위에 가까운 것인데 털시 가바드가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바마서부터 힐러리부터 다 들어갔다고 2016년뿐만 아니라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를 대통령으로부터 depose 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탄핵시키기 위해서 한 많은 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020년에 선거에 트럼프가 실패했어요. 메인 리즌이 어디입니까? 조지아예요. 조지아에 지금 선거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리카운트에서 리버스 하려는 노력이 1월 6일 날 있었습니다. 이 조지아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스윙 스테이트예요. 거기에 트럼프는 이겨야만 되는 부담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민법이에요. 이 이민법을 통해서 트럼프가 하는 것은요. 미국의 투표권, 미국 시민자들만 투표를 한다. 당일한다. 전자투표를 안 하고 직접 한다. 이거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강력하게 완벽하게 인포스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저스트, 선거구를 조정해야 된다. 그럼 공화당으로 표가요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약 15표에서 16표에서 혹은 40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안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이에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전략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선거구 재조정. 이건 뭐 같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민법입니다. 그래서 이민법을 뭐냐면 한국을 타겟한 게 아니에요. 이민법을 강력하게 압틱을 줘서 야, 네가 미리 등록을 해서 미리 나가겠다면 돈 줄게.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지금 눈 감고 있었죠? 우선 범죄를 별로 안 해요.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막노동을 해요. 이게 우리가 뭐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파트타임 노예로 쓴 것입니다. 돈 주고 쓰는 노예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원사, 청소, 뭐 이런 환경미화, 뭐 살림 자르는 거, 뭐 건설장에서 짜투리기 일하는 건 다 누구예요? 그거는 불법 혹은 그다음에 농장, 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 보트에 리플렉트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2020년 선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겼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약 4,500개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도죠. 미국엔 주가 있습니다. 그 주마다 뭐냐면 군이 있어요. 그걸 카운티라고 합니다. 카운티가 약 4천 몇 개가 있는데 트럼프가 거의 다 이겼어요. 거의 다 레드예요. 그럼 어디만 졌냐? 코스탈 라인. 돈 많은 IT 발명자, 그러니까 엘리트의 귀족 정치가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미국 시민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리버스를 해야 됩니다. 그 리버스 하는 데는 왜 그러면은 미국 시민이나 많은 이민자들이 동의하고 있었을까요? 우선은요,
가정의 회복, 종교의 회복, 언론의 자유 이것을 갖다가 허락하는 새로운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직장의 보호. 그 사람들 누구예요? 미국인들이에요. 미국인들은 100%다 이민자입니다. 인디안 빼놓고는. 그래서 전부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엔트리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세금을 내며 그 다음에 미국을 인더스트리얼라이즈 시켜서 그분의 그 사람들이 보딩 블락이 돼주는 것이 트럼프의 펀더멘탈 일렉션 계획인데 그 일렉션이 언제 이루어지냐? 2026년 11월에 중간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간선거에는요, 모든 하원이 다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매시브한 선거예요. 트럼프는 여기서 완전 물갈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물갈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 하나가 조지아인 것입니다. 또 조지아는 왜 중요하냐? 조지아에서 누가 있어요? 마이크 펜스가 그랬죠. 저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렉션 보트를 갖다가 투표한 것을 갖다가 개표를 해보니까 뭔가 잘못돼서 잘 때 11시까지는 분명히 트럼프가 이겼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졌어. 이것을 갖다가 변형시킨 데 irregularity 이것을 갖다 조사하기 위해서 recount를 하자는 것을 해서 1월 6일에 다 모이라. 그래서 사실은 1월 6일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명 January 6, 2021년의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발표했냐? 조지아에서 발표했어요. 조지아는요, 사실은요, 그 공화당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화당이 져요.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주지사의 그 딸의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피안세가 자동차 폭발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최근에 어디서 나왔죠? 독일은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 보수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fD라고 하죠. 근데 보수당원이 지금 9월 14일 선거를 앞두고 7명이 자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픽을 보시면 이것도 앞틱입니다. 그건 뭐죠? 협박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우리한테 협조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No kidding. 여러분 독일이나 영국이 프랑스가 기독교 나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생각이십니다. 즉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잘못 들리거나 그러면요 영국에서는요 3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히 그 성에 대한 것을 반대하면요 굉장한 적을 받습니다. 독일에서는 페널티가 1,000유로 달란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그 압틱을 통해서 그 뭡니까 사람을 압박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사이압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이컬러지컬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서구의 몰락. 서구의 몰락이 언제 결정됐어요? 트럼프에서 8월 15일 날 2025년에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내부는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완벽히 콘크리트화 시키려면요. 컨그레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컨그레스가 뭐가 있어요? 50대 50이에요. 근데 50대 50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표가 몇 개 더 많은데 그 사람들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말한 일명 Rhino, Republican in name only가 어떻게 해요? 항상 같은 편이에요. 저쪽하고. 사실은 미국도 양당 정치가 아닙니다. 표면만 그렇지 그냥 일당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70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겉에는 뭐 공화당 됐다 민주당 됐다 안에는 one centralized control. 여기서 트럼프가 해방되고자 선포한 것이 2016년. 근데 그때는 너무 트럼프가 선포한 척을 우습게 봤어요. underestimated. 2020년에 실패를 했죠. 그때 약 17표인가 18표 차로 졌습니다. 아주 간신히 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렉트럴 보트를 그 뭡니까 군마다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압승이야. So discrepancy. 그러니까 우리가 어카운팅 할 때 돈을 10불을 넣었으면 쓴 것도 10불이 돼서 제로가 돼야 되잖아. 이걸 reconcile 한다고 그러는데 reconcile이 안 됩니다. 레지스터 한 사람이 보딩 한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아이러니컬한 한 사건을
다시 correction 하자. 일어난 게 2021년 January 6입니다. 그 January 6에 갔던 밀리턴트한 middle class 아메리칸이 수천 명이 이제는 4년 동안, 3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죠. 트럼프가 전체 사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미국 내부의 전쟁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그 조지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디테인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단면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한미 동맹에 반대되는 얘기다. No kidding. 미국에는 두 가지 미국이 있습니다. constitutional 미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영 제국의 줄순 딥스 미국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전쟁 중이었어요. 언제까지? 250년 동안. 특별히 1913년에 FRB가 지금 현재 개인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던 누구가 있었죠? 아주 용감한 존 F 케네디 젊은 대통령이 안 돼. 이 비밀 조직은 더 이상 미국을 인터피할 수 없어. 말하자마자 6개월 전에 팡 하고 돌아가셨죠. 그럼 여러분 누가 죽였겠어요? 맥킨리 어떻게 했어요? 영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뭘 했어요? 관세법을 썼어요. 영국의 경제 독점으로부터 탈출해보자. 그래서 아주 미국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1800년대, 80년대, 90년대 일이죠. 근데 그 양반 언제 돌아가셨어요? 1901년에 팡! 누가 죽였죠? 누가 죽였겠습니까? 링컨은요, 왜 전쟁했어요? 아니, 이제는 남부에 들어와서 면화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남부를 점유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요? 레컨사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충돌. 이게 뭡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죠. 이건 누구하고 전쟁이에요? 미국하고 미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두 가지 경제 시스템. 미국의 자유, 독립, 컨스티튜셔널, 미국의 경제의 새로운 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뭐 이런 아주 그 개신교적인 미국에 반대한 경제적 인필트레이션 이게 뭡니까? 남부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썼죠? 흑인을 썼어요. 앞서행해서 항상 그들은 누구 앞제비를 세웁니다. 1905년에 러시아 죽일 때, 1910년에 한국 없앨 때, 1912년에 중국 없앨 때 누구를 앞제비를 썼습니까? 일본이 1876년 명치 유신에 의해서 새로운 막강한 해양 세력을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왜 못 이겼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군부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자원과 기술과 정보를 누가 대줬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배 타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traditionally 외놈이라 해서 그들은 무시합니다. 근데 정보가 아주 우수해요. 총도 너무 잘 쏴. 배도 너무 잘 만들어. 그냥 오버나잇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누가 개입됐을까요? 거긴 제가 말씀드린 더치와 영국의 제2 해양 세력으로 키워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Constitutional America, 1776년에 만든 아메리카 정신을 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만들겠다. 라는 것이 트럼프의 캠페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의회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의회를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주가 어딥니까? 2020년 선거에 키를 잡고 있던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압틱한 게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동안 미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USAID, 이건 미국 돈이에요. 누구한테 줬어요? 엔티파한테 줬어요. 테러리스트한테 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US 컨그레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RFK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 컨그레스에서 이미 발표된 얘기예요. 탈리반 돈 대줬다. 이란 돈 대줬다. 그래서 미국의 두 가지 미국은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해외 전쟁은 자금만 차단하면 돼요.
군인만 철수하면 돼요. 근데 국내 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국경 봉쇄, 외부인 못 들어가게 이미 다른 사람 내보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헤드 카운트, 머리를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누가 얼만큼 선거구를 가져서 보팅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민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주 같은 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USAID나 조지 소로스가 엔티파를 해서 많은 데모가 워싱턴 DC, 시카고, LA, you know what I mean? 조지아. 이 스윙 스테이트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데모가 많아요. 도대체 누가 돈을 대죠? 누가 조직을 하죠? 무슨 사건이라면 내일 그냥 금방 쫓아나와.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러면 뭐 던지고 얼른 사라져버려. 체포하면 금방 또 내보내줘. 이런 사건 중에는 마스터마인드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의 미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우방이다. 어떤 사이드와의 우방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조지아에서 노동자, 그 뭐죠? 우리 노동자 뒤에 있는 그 데모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민주노총 뭐 이렇게 데모대들. 그러면 민주노총 데모대가 누구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상상이나 뭡니까 추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한국에서 데모를 많이 하고 뭐 미국에서도 한다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반미국 반 트럼프의 미디어와 데모에 굉장히 관계되었거나 관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막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enerally speaking, 트럼프가 지금 2016년부터 당선이 됐고 2020년에는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선거가 트럼프는 리깅이 됐다고 클레임. 그 뭡니까? 누가 조작해서 졌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클레임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트럼프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2025년에 또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트럼프가 강력한 주민들의 이게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미국의 미디어 다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면서 다 새로 나온 미디어는 우리가 뭡니까? 인터넷 미디어, 뭐 우리가 뭐 유튜브도 하고 뭐 X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팟캐스터가 많이 나와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반컨스티튜셔널 세력이 미국의 미디어를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2025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돈 끊어. PBS 돈 끊어.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뭐가 끊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끊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미국의 컨스티튜셔널 아젠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방해 세력이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소로즈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USAID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 완벽하게 끊어서 미국을 다시 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요, 이 경선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어떤 때는 공화당이 이겼다, 어떤 때는 민주당이 이겼다, 이런 스윙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말이죠. 그걸 하려면은 무엇을 방지해야 되냐? 아까 말한 이민들 인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엔티파라는 데모, 특히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엔티파랑 섞여서 데모하게 된다. 이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202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미디어가 반 트럼프인 것입니다. The Constitutional United States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 강화는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요 같은 노선이 아니에요. Contradicting. 이걸 어떻게 reconcile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correction 하고자.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한국의 미디어가 지금 반 트럼프이고 뭐 비즈니스맨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충격파를 저는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번에 9월 1일 날 누가 만났죠?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 샹하이 회담에서 누가 만났어요? 푸틴이 만났어요.
모디가 만났어요. 시진핑이 만났어요. 이들은 전 세계 인구와 90%의 인구 관리, 전국의 GDP 전 세계 넘버 1위, 자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경제 포럼에서 푸틴이 이렇게 발표했어요. 트럼프와 우리는 같이 일할 것이다. 뭐를 같이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원이 많아요. 고객도 너무 많아요. 미국이 필요가 없어. 미국이 필요한 일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커런시를 개발할 때가 커런시가 필요해요. 미국에 있는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어떤 일을 원합니까? 베링 해협을 개발해서 미국 컨티넨트하고 유라시아 컨트리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제일 수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빚이 너무 많습니다. 35 trillion dollars. 러시아는 자원이 미국에 있는 빚보다 2배나 많아요. 자원만. 75 trillion dollar 지하 자원이 있어요. 파내지 않은 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빨리 발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랑 경쟁하고 있습니까? 영 뱅크 오브 런던하고 경쟁하면서 또 갑자기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푸틴과 브릭스를 잡아가서 자기의 고개를 확보해야 되는 엄청난 어려운 점에 있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트럼프이즘 이코노믹 팔리스를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2026년 중간선거에 definitely 승리를 하고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가 조지아.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의회, 우리가 국법으로 말하는 영토가 어디까지입니까? 두만강까지예요. 거기 낮은 선봉이 있어요. 낮은 선봉이 첫 번째 unfrozen port logistic인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영국계 은행 쪽, 우리가 말하는 딥스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트럼프는 막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여러 커멘터리를 들으셨는데 미미송은 지금 현재 결론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누구하고 전쟁이냐? 영국의 뱅킹 시스템하고 전쟁이다. 영국의 뱅킹 시스템이 1913년에 미국을 인필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빼야 된다. 러시아랑 손을 잡아서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내년 2026년 경선에 무조건 중간선거에 무조건 뭡니까? 공화당, 트럼프이즘을 믿는 공화당, 라이노가 아니고요. 전쟁광들 아니고요. 이들로 다수를 이루어서 뭡니까? FRB를 어디트해서 국가로 귀속돼야 된다는 것이 그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는 FRB 7명의 거버너 중에 한 명인 리사 쿡을 파이어 시켰어요. 물론 이건 정당한 파이어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감히 왜 어떻게 돼서 그동안 시도하다가 피스 가셨어요. 여러분 가셨죠? 맥킨리도 가시고 맥킨리 이후에 누구야? 우리 링컨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우리 지금 존 F. K 1913년 이후에는 존 F. K가 갔죠. 당연히 그가 1963년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밀 세력 정치, 경제, 문화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비밀 세력의 이 군사 세력의 이 힘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 말하자마자 6개월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트럼프는 이들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이러닉하게도 역사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모든 미디어 캠페인에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죠. 아이러닉하게 털시 가바드가 나서 2016년 이후로 시작된 모든 두 번째 탄핵 불법이었다. 의도된 거짓말이다. 이것은요, 트리즌이에요. 플러스 2025년에 완벽하게 당선됐어요. 그럼 트럼프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시켜야 돼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는 루비콘을 건너갔어요. 승리 아니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2020년의 결정적인 선거에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조지아에서 분명히 그는 압승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반 트럼프였어요. 여러분 미디어 중에서 친 트럼프 있습니까? You tell me. 왜 그럴까요? 결론은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언론은 딥스의 사이드에 줄을 섰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지아를 통해서 거기에 반격을 강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자기 엘라이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샹하이에서도 마이크를 못 잡았고 지금 G7에도 마이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계속 뭐 말이 많아갖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현재 이제는 힘을 굉장히 빠진 상태죠. 한국의 힘이 누구죠? 한국은 지금 케어스에 들어가 있어요. 혼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메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트랜스 사이발의 종점인 나진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뭐예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다. 세 번째는 브릭스가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들을 가지고 있다. 이 대한민국을 트럼프는 딥스에서 트럼프 사이드로 돌려야만 되는 수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미미성의 의견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관점이죠. 여러분 한번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